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왔어요. 내일까지도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요. 비가 와도 그렇게 날씨가 쌀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가 와서 집에서 일요일 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저도 오늘 비가 와서 그랬는지 아들 내외하고 손녀들이 왔었어요. 오래간만에 다 만났습니다만은 오늘 방송은 아파트의 매매, 그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 또 임대 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역대 최대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13만 건이라고 그러는데요. 13건. 제가 전에 아파트가 많이 오를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적에 특수한 지역, 강남, 뭐 지방에도 좀 이렇게 뭐 노른자 땅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말고는 그 외쪽 아파트는 앞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매입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오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고 아는 사람들의 돈을 끌어서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한 채 산 사람도 있지만 여러 채를 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와서 아파트 팔아달라, 매물과 또는 임대 놔달라 하는 것이 지금 아주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거 원인은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를 빚을 내서 샀어. 근데 은행 금리는 주택 그 담보대출이 이자가 늘어. 그런데 경기도 또 안 좋아. 또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너도 나도 던집니다. 그냥 던져. 빨리 현금화 돌려서 다른 데로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아파트는 떨어지고 매물은 더 나옵니다. 남들도 더 나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이러다 안 돼. 큰일 나갔다. 나도 빨리 이거 처분하자. 이거 이자만 해도 이거 1년에 얼마냐, 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면 안 됩니다. 그저 주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냥 그래서 사시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향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렇게 보도 드리는 이 말고도 가면 갈수록 매년간은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요. 그러니까 각 그 서울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또는 그 지방에도 그 노른자 땅에 있는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송도나 청라 지역 같은데 이런 데 빼놓고는 앞으로 인상된다고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손해가 되지 않으시도록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은행 금리가 정부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부 아파트 도시 아닙니까? 아파트면 우리나라는 뭐 전국에 다녀보면 전부 다 아파트 도시예요. 아파트. 제가 부산에 그때 가보니까 해운대도 가보니까 그 해변 근방 들어가는 쪽 전부 고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그러면 누가 살 거냐?
그 한계점이 오거든요. 세대별로 이제 계산해서 인구별 세대별로 계산해서 아파트 매입하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지 못하는 분들은 아파트가 아무리 사도 안 사거든, 못 사거든요. 관리비가 내기도 힘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또 짓잖아요.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너무 과잉 물량이 나온다 이거죠. 생산이 아파트가 너무 과잉 생산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와 임대를 합친 서울 아파트 매물이 13만 건을 넘어섰다. 통상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와 임대 매물이 반비례 양상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매매와 임대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함께 늘어난다. 매매하는 거나 임대는 함께 늘어난다. 매매가 많이 쏟아지면 그 전에는 임대료는 떨어졌거든요. 임대 또 찾으려고 하는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도 매매하자, 팔자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임대 좀 놔달라, 집이 없다. 그래도 임대도 많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하면은요, 아파트 숫자가 너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적에 은행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에서 서민들과 대화를 하실 적에도 그 금융기관이 국민들을 종 보듯이 본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은행들에서 초과 이득을 갖다가 많이 베풀겠다, 많이 그 지원하겠다, 후원하겠다 이렇게 은행들이 나왔어요. 하나은행은 벌써 뭐 몇천억을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 은행에서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근데 은행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이죠. 고객 돈을 받아서 고객 주는 이자는 쥐거리만큼 주고 또 여신금리 대출해주는 이자는 높이 받고 그래서 은행의 수입이 많다. 그래놓고 은행인들이 그 은행에서 그 초과 이득이 많이 되는 것 같다가 그 자기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게 나눠 쓴다.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은행들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임대 매물은 13만 3,3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부터 일 평균 매매 거래량이 100여 건 수준으로 감소하고 100건 정도면 아주 매매가 없는 거죠. 아주 전혀 없는 거죠. 전월세 거래 역시 월 기준 2만 건 아래로 내려오며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말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가격 급락 등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며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3만 건을 넘겼다. 이거 앞으로 큰 또 요동치겠네요. 큰일 나겠네. 하지만 올해 초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8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그것도 한시적이에요. 그것도 최근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조기 종료와 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이 겹치며
매물이 다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물의 물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8,632건으로 전체 매물의 59%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13만여 건의 매물이 나왔던 당시 매매 물건은 6만여 건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매물이 늘어나며 비중이 커졌다. 올해 초 8만 5천여 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던 전월세 매물도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서울 전월세 아파트 매물은 5만 5천여 건에 달한다. 이게 주택이 이게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크게 염려됩니다. 만약에 이 주택 시장이 붕괴돼서 은행에서 대출한 것이 영향을 거기서 받는다 싶으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제2의 IMF 때 그때를 다시 연상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은행 금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매물 적체 현상은 거래량 급감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8월 3,854건으로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 3,361건으로 급감했다. 10월 거래량 역시 현재까지 일평균 100여 건에 미치지 못해 거래량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여 건만 이게 거래가 된다면요, 이건 아주 최악인지 최악. 같은 기간 전세 거래 역시 약 2천여 건 줄었고 월세도 1,000여 건 감소했다. 통상 전체 거래량은 유지되고 금리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비중 변화만 나타나지만 지난달부터 모든 거래 유형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 시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꺾여 수요자들이 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었다. 기준금리는 멈춰 있지만 은행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등 주택 구매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은 매물은 더 나오죠. 은행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와 정반대죠. 그래서 금리가 올리면 아파트 매물은 더 많이 나온다. 이제 이자 부담을 그래도 줄이자 그런 얘기죠. 그거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주택 문제, 아파트가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전세가 또 많이 전세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아파트 시세는 더 떨어집니다. 더 많이 떨어진다고요.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할 만한 사람들, 전세 월세 갈 만한 사람들은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잉여 그 세대들은 많이 남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참 그 전문 기관에서 예리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거리로 국가의 큰 문제거리로 나타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이제 올 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게 오는구나. 매물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요,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점점 그 매물은 더 많이 나오고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는 뭐 여러분들이 수학적 계산으로 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도 임대도 모두가 최고치에 달했다. 최고치에 달했다. 근데 지금도 이거로 최고를 볼 수는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 가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적절히 좀 잘 너무 이렇게 급히 이루지 않고 완만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염려가 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심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